저희는 어제부터 그 파이썬 프로그래밍 언어의 기본적인 것들, 그런 기본 문법을 공부하기 시작을 했고요. 파이썬 문법을 공부를 하시려면 파이썬 개발 환경, 그러니까 파이썬 그 언어를 해석하고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실행 환경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코드를 작성할 수 있는 코드 편집기, 통합 개발 환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코드 편집기와 같은 그런 것들, 그런 프로그램 역시 설치를 하셔야 돼요. 근데 저희는 그런 설치 없이 시작을 했죠. 구글에서 콜앱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고요. 이 콜앱에서는 여러분들이 콜앱에 연결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이렇게 어제 작성하셨던 파일을 이렇게 열면은요.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연결이라고 하는 버튼이 있을 거예요. 이 연결이라고 하는 거를 클릭을 하시면은요. 연결 중, 그리고 조금 기다리면 연결됨이라고 상태가 나올 겁니다. 좀 기다릴까요? 네, 이렇게 지금 연결이 됐어요. 이렇게 연결이 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일종의 PC, 노트북과 같은 그런, 컴퓨터 한 대를 빌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 작성하시는 파일들마다 연결을 해주셔야 돼요. 작성하는 파일마다. 그러면은 작성하는 파일마다 새로운 컴퓨터에 접속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 물리적인 그런 실제 컴퓨터는 아니고요. 서버에 가상 머신으로 이렇게 여러 개의 가상 머신들이 설치되어져 있는 것들 중에 하나를 빌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 가상 머신들마다 메모리도 있고, 하드디스크도 있고, CPU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설정하기에 따라서는 GPU도 설치가 되어져 있는 그런 가상 머신을 어, 임대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연결이라고 하는 과정이고요. 사양이 나쁘지 않아요. 하드디스크도 100기가 이상을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고요. 메모리도 12기가바이트니까 웬만한 노트북 사양 정도는 할 거예요. 그리고 뭐 CPU나 GPU 같은 것들도 사양이 나쁘지 않고요.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가지고 계신 PC나 노트북의 사양이 안 좋더라도요. 콜앱에 연결하면 콜앱에서 제공되어지는 이런 리소스를 이용해서 파이썬 문법도 실행할 수가 있고 데이터 분석을 할 수도 있고 머신러닝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그 데이터 분석, 머신러닝을 하면서 파이썬 랭귀지를 사용하실 때에는 그 거의 대부분 콜앱을 이용해서 저희가 수업을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개발 환경 설치하는 거를 수업 시간에 안 다루는 건 아니에요. 나중에 저희가 직접 여러분들 PC에 파이썬 개발 환경과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들을 설치하시는 방법, 그리고 별도의 프로그램으로 그 파이썬 프로그램을 작성하시는 방법들도 저희가 수업 시간에 다루긴 할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콜앱을 이용해서 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뭐 세팅을 하거나 그런 어려운 작업들이 없었었습니다. 없었고, 어, 그 콜앱의 이 환경은 왼쪽에 그 일종의 파일 탐색기나 혹은 목차를 볼 수 있는 그런 왼쪽에 판넬이 있고요. 오른쪽에는 메뉴들이 있죠. 메뉴바들이 있고, 그 다음에 단축 메뉴들이 있고요. 그리고 왼쪽에는 그 뭐 목차라든가 파일 탐색기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고 뭐 접었다 펼쳤다 하실 수 있으시고요. 크기도 여러분들 원하시는 대로 조절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 다음에 요 가운데 부분이 그 주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게 되는 부분일 텐데 어 크게 두 가지 셀 종류가 있어요. 텍스트 셀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코드 셀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텍스트 셀은 문서 편집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그 여러 가지 그 문서를 꾸밀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버튼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 요즘은 뭐 핸드폰으로 뭐 이메일도 쓰고 뭐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핸드폰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PC에서 웹브라우저를 사용하는 일들이 많지는 않지만, PC에서 웹브라우저 켜가지고 이메일을 작성한다거나, 혹은 뭐 블로그에 그 뭐 자기 그 컨텐츠, 포스트를 올린다거나 할 때, 그럴 때 보이는 그 환경하고 거의 비슷하지 않아요? 그죠? 음. 그래서 여기서는 문서를 작성하는 부분, 텍스트 셀은 문서를 작성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코드 셀은 파이썬 문법에 맞는 문장들을 작성하시고, 그 다음에 작성된 문장들을 이렇게 실행 버튼이 있죠. 실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코드 셀, 그런 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이런 환경은, 이 콜앱의 환경은요, 그 주피터 노트북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주피터 노트북을 웹브라우저에 맞춰서 변형된 그 변형 혹은 뭐 웹브라우저에 맞춰서 개발한 그런 환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파이썬에서 기본적으로 제공되어지는 아이파이썬 노트북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아이파이썬 노트북을 조금 확장한 주피터 노트북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 주피터 노트북 기능을 콜앱에서 가지고 와서 웹브라우저에서 주피터 노트북을 실행할 수 있도록 인터페이스를 만든 거예요. 어, 나중에 저희가 주피터 노트북도 사용을 해볼 겁니다. 그 주피터 노트북의 파일 확장자는 IPYMB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파일 이름을 만드실 때 여러분들이 파일 이름을 지정을 하시면은요, 확장자는 자동으로 IPYMB 이렇게 되어져 있고, 이게 약자가 파이썬, 노트북 이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셀을 실행하는 방법은 여기 실행 버튼을 클릭하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단축키들을 이용해서 실행하실 수 있는 방법들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제 코드들 잠깐 2번 파일만 코드들을 리뷰를 해보면요. 첫 번째 코드 셀입니다. 첫 번째 코드 셀에서 첫 번째 라인은 이거는 주석입니다. 그러니까 파이썬이 그 실행하는 문장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실행하지 않는 문장, 코드에 대한 설명을 달아주는 부분이라고 해서 그렇게 인식을 해요. 그래서 첫 번째 라인은 그냥 넘어가고요. 두 번째 문장을 만나게 되면 파이썬은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냐면 123이라고 하는 숫자를, 123이라고 하는 정수를 n이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변수라고 하는 거는요, 별게 아니고 여러분들 그 메모리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컴퓨터마다 메모리 있죠. 그 메모리에다가 정수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를 해서 그 메모리에다가 123이라고 하는 숫자를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문장을 만나게 되면 파이썬은 변수 n에 들어있는 값을 출력을 합니다. 그래서 그 출력 내용은 그 코드 셀의 아래쪽 부분에 출력 셀이 바로 나와요. 그래서 변수 n의 값은 123이다라고 출력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장을 만나면 변수 n의 타입을 그 출력창에다가 프린트를 해줍니다. 그 결과가 이거죠. 그래서 변수 n의 타입은 int다. 다시 얘기하면 정수다라고 하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뭐 다른 것들도 비슷하죠. 두 번째 셀 이렇게 실행해 보시면요. 두 번째 셀은요. 소수점을 가지고 있는 숫자를 파이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파이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된 값을 출력하고 그래서 이거 출력이 됐죠. 그 다음에 변수 파이의 타입을 출력해라 라고 하니까 플롯이라고 출력을 해줍니다. 이렇게 두 줄이 출력이 되고요. 그 다음 셀은 문자열입니다. 두 글자를 가지고 있는 쌤이라고 하는 두 글자를 가지고 있는 문자열이고요. 문자열을 name이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한 다음에 name 변수의 값을 화면에 출력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출력문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name 변수의 타입을 화면에 출력해라. 그래서 string이라고 출력을 하죠. 어려운 거 없으시죠? 어려운 거 없으시죠? 어, 그리고
문자열에서 어제 설명드렸던 부분인데, 파이썬은 문자열을 표현할 때 문자열을 따옴표로 감싸주시면 되는데요. 따옴표의 종류는 작은 따옴표를 지금처럼 작은 따옴표를 사용하셔도 되고 큰 따옴표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어, 그 프로그래밍 언어들마다 큰 따옴표와 작은 따옴표의 용도가 구분이 되어지는 그런 언어들도 있고요. 큰 따옴표와 작은 따옴표의 용도가 구분 없이 문자열을 의미하는 그런 언어들도 있어요. 우리가 처음에 SQL을 공부했죠. SQL은 문자열은 반드시 작은 따옴표로만 묶어야 됐었었고요. 큰 따옴표의 용도는 식별자를 만들기 위한 용도로 사용을 했었어요. 별명 이름을 만들 때, 별명 중간에 공백이 들어가는 별명을 만든다거나, 그 다음에 테이블 이름을 대소문자를 구분해서 테이블 이름을 만들고 싶을 때, 그런 경우에 큰 따옴표를 써가지고, 그 별명이나 테이블 이름, 컬럼 이름과 같은 식별자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어요. 문자열에서는 작은 따옴표만 사용을 했죠. 문자열에서 큰 따옴표를 사용하게 되면 SQL은 문법에 틀린 문장이라고 에러를 표시하게 됩니다. 근데 파이썬과 같은 언어는 큰 따옴표와 작은 따옴표가 오로지 문자열을 사용하는 데 사용이 되고 구분이 없어요. 그래서 큰 따옴표로 시작을 했으면 닫을 때, 끝날 때에도 큰 따옴표, 작은 따옴표로 시작했으면 끝날 때도 작은 따옴표로만 감싸주시면 돼요.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셀은 불리언 타입에 대한 설명이었었고요. 불리언 타입이라고 하는 거는 true나 false 둘 중에 하나만 저장할 수 있는 그런 타입을 불리언 타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파이썬에서 이 예학어는 키워드라고 하는데, 키워드는 대소문자를 구분합니다. 그래서 첫 글자 T가 대문자고요. 나머지가 소문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false도 마찬가지로 첫 글자 F는 소문자고 대문자고요. 나머지는 소문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것도 그 SQL이랑 조금 다르죠. SQL은 식별자 true, false 이렇게 할 때 전부 다 대문자로 쓰거나 전부 다 소문자로 쓰거나 이렇게 했잖아요. 둘 다 가능했죠. 둘 다 가능했는데 파이썬에서는 이거 지켜주셔야 돼요. 전부 다 대문자로 쓰셔도 안 되고 전부 다 소문자로 쓰셔도 안 되고요. 첫 글자는 true와 false인 경우만입니다. true와 false인 경우에만 첫 글자는 대문자, 나머지는 소문자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true가 참이다, 맞다 라는 뜻이고 false가 거짓이다, 아니다, 거짓이다, 틀렸다 이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true와 false를 저장하는 변수를 불리한 타입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래서 여기 세 번째 라인에서 출력한 모습을 보시면 불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불. true나 false와 같은 그런 그 예하고 자체를 저장할 수도 있지만 아래쪽 코드 보시면은요, 제가 실행했죠. 이렇게 비교 연산자, 등호, 같다, 다르다 비교한다거나 크다, 작다 비교하는 그 계산된 결과를 변수에 저장하실 수도 있으세요. 음. 이런 거를 할당 연산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할당 연산자. 할당 연산자는 오른쪽의 수식을 먼저 다 계산을 끝내야 돼요. 그래서 계산된 결과를 왼쪽에 있는 변수에다 저장한다는 의미가 할당, 저장 연산자예요. 그래서 일이 5보다 큰지 작은지를 먼저 계산을 하고 그 결과가 false니까 여기에는 false라고 하는 값을 저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밑에서 그거 확인한 거죠. B에 들어있는 값은 false다라고 하는 거를 확인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그 말씀드렸던 내용들은 명시적인 타입 변화를 할 때 사용되어지는 함수 이름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 타입의 이름이 함수의 이름 그대로 사용이 됩니다. int, float, str. 이렇게 정수 타입이라고 하는 게 int였었잖아요. 파이썬에서 실수 타입은 float이라고 얘기를 했었고, 문자열 타입은 str, 스트링 줄여가지고 이렇게 그런 타입 이름들이 동일하게 함수 이름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int는 말 그대로 int로 변환해 주세요라는 뜻이고요. 플롯은 실수로 변환해 주세요라는 뜻이고 str은 문자열로 변환해 주세요라는 그런 뜻입니다.
얘네들은 어디에서 이용하냐면 주로 input 함수를 사용할 때 많이 같이 사용이 될 수가 있어요. input이라고 하는 함수는 키보드에서 입력하는 값들을 받아들이는 함수예요. 자, 요거 한번 실행해 보시면요. 자, 지금 파이썬이 어디까지 실행을 한 거냐면 두 번째 라인을 실행 중인 겁니다. 첫 번째 라인은 주석이기 때문에 파이썬은 아무 일도 안 하고 그 다음 라인을 해석하려고 가요. 그 다음 라인에서는 input이라고 하는 함수가 처음에 호출이 됐어요. 이 input이라고 하는 함수는 이렇게 그 입력 박스를 그려주는 거예요. 사용자가 키보드로 떤 값들을 입력할 수 있도록 입력 박스를 그려주고 사용자가 엔터를 입력할 때까지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뭐 예를 들어서 1, 2, 3, 4 이렇게 입력을 하면 그리고 엔터를 치면은요. 엔터를 치면 그냥 두 번째 입력 상자가 나왔죠. 두 번째 입력 상자가 나왔다는 얘기는 3번 라인에 인풋이 실행이 됐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떤 과정까지가 일어난 거냐면 여기에서 입력한 1, 2, 3, 4라고 하는 네 개의 문자가 인트로 변환이 되는 거예요. 정수로. 정수로 변환이 돼서 변수에 저장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변수에는 1234라고 하는 정수가 저장이 되는 거예요. 정수가. 이해되셨습니까? 이런 경우는 주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계산기 프로그램을 계산기를 만든다거나 사용자가 입력한 것들이 정수여야만 된다거나 뭐 아니면 사용자가 입력한 게 실수여야만 된다거나 이런 식으로 어떤 명시적으로 우리가 타입을 변환해 주고 싶을 때 그럴 때 이렇게 인풋 함수와 함께 사용을 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죠. 지금 두 번째 인풋이 실행 중인 거고요. 뭐 1010, 뭐 이런 식으로 넣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서야 이 전체 셀의 실행이 끝났어요. 전체 실행이 끝났는데 여기서도 순서는 두 번째로 입력한 문자열이 1010이라고 하는 문자열이에요. 1010이라고 하는 문자열을 정수로 변환을 해서 정수가 y에 저장이 된 거예요. 그러면 x는 1234하고요. y는 1010입니다. 그리고 x 빼기 y를 계산하면 224가 되겠죠. 그래서 제일 마지막 라인에서 출력한 게 224라고 하는 숫자를 출력을 해준 거예요. 어렵지 않으시죠? 음. 그래서 실수로 변환하겠다라고 하시면 플롯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문자열이 필요하다 그러면 str. 근데 input이라고 하는 input이라고 하는 함수 자체가 문자열을 주는 거기 때문에 입력받은 값을 별도로 스트링으로 변환할 필요는 없어요. 입력받은 값을 정수나 실수로 변환할 경우는 있겠지만 문자열로 변환할 경우는 없습니다. 네, 그럴 필요는 없을 거예요. 얘는 다른 경우에 사용이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객체가 있어요. 문자열이 아닌 예를 들면 날짜라고 하는 객체가 있는데 날짜를 문자열로 표현을 한다거나 등등 그런 일을 할 때 str이라고 하는 그런 함수를 이용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나중에 필요할 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서 저희가 정리를 했었던 게 그 파이썬에서 사용되어지는 연산자의 종류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등호는 할당 연산자, assignment 연산자고요.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에 저장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모든 연산자들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실행되는 연산자, 우선순위가 가장 낮은 연산자가 할당 연산자입니다. 할당 연산자고요. 그 다음에 산술 연산자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산수 계산을 한다는 뜻이에요. 산수 계산을 한다. 산수 계산은 뭐가 있어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있겠죠. 그리고 파이썬에서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말고도요. 거듭 제곱이라고 하는 연산자, 나눈 몫을 계산해주는 연산자, 그리고 나눈 나머지를 계산해주는 연산자와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밑에 이런 식으로 쭉 결과들이 이렇게 쭉 나왔는데요. x 더하기 y, x 빼기 y, x 곱하기 y, x 나누기 y.
이거는 x의 y제곱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x의 y제곱. 그 다음에 여기는 x를 y로 나눈 몽만 계산해 주세요. 이런 뜻이고요. x를 y로 나눈 나머지만 계산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연산자, 요거 세 개 정도만 더 기억하시면 되겠죠. 나머지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는 많이 사용이 되니까 익숙한 거고요. 별표 두 개는 거듭제곱, 나누기 두 번은 목, 퍼센트는 나머지. 요거 세 개만 기억하시면 될 거예요. 산술연산자는 보통은 숫자들에서만 사용이 되는 건데, 예. 곱하기를 한다, 나누기를 한다, 이런 것들 전부 다 숫자, 정수나 실수에서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일부 연산자들은 문자열에서도 산술연산자를 사용을 해요. 딱 두 가지가 있는데, 문자열에서 사용될 수 있는 연산자는 더하기하고요, 곱하기예요. 근데 더하기를 할 때는 왼쪽과 오른쪽이 전부 다 문자열이어야 되고요. 곱하기를 할 때는 하나는 문자열, 하나는 정수여야 돼요. 앞뒤 순서, 왼쪽, 오른쪽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정수 곱하기 문자열을 해도 되고요. 문자열 곱하기 정수를 해도 됩니다. 어, 더하기의 의미는 문자열과 문자열을 붙여가지고 하나의 문자열을 만들어주겠다는 뜻이에요. 문자열과 문자열을 붙여서 하나의 문자열을 만들어주겠다는 얘기고요. 영어로는 concatenate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작업을. 그 다음에 곱하기 연산자는 그 문자를 숫자만큼 반복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반복. 그러니까 hello를 세 번 반복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hello, hello, hello 이렇게 나오죠. 복사하는 거잖아요. 복사. 그래서 영어로는 replicate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실행해 보시면 실행 결과 보실 수 있으시죠. 그러면서 이것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따옴표로 감싸져 있으면 정수가 아니다. 문자열이다 말씀을 드렸어요. x는 여기 이렇게 보이죠? 마우스 이렇게 올렸어요. 변수 x는 문자열 타입이다. 저장된 값은 1이라고 하는 문자가 저장이 되어 있다. 이렇게 그 힌트를 보여주는 거고요. y 위에다가 이렇게 마우스를 올렸어요. 변수 y는 문자열이다. 그리고 저장된 값은 2라고 하는 문자 하나를 저장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때 더하기 연산자는 문자열 이어붙이기가 되겠죠. 문자열 이어붙이기가 되니까 1, 2가 되는 거예요. 1, 2. 어렵지 않으시죠? 그 다음에 아마 그 복합 할당 연산자라고 하는 걸 했었을 텐데 이게 그 산술 연산자고요. 할당 연산자가 합쳐진 거예요. 더하기해서 저장하겠다, 빼기를 해서 저장하겠다, 곱하기를 해서 저장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그런 예를 보여드렸었죠. 자, 이거 실행하고 실행 결과를 이렇게 봤는데요. 셀러리라고 하는 변수에 정수 100을 저장을 했습니다. 정수 100을 저장을 했고요. 그거를 출력하면 처음에는 그냥 정수 100이라고 출력이 될 거예요. 근데 이 코드는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냐면 셀러리 곱하기 1.1 그 결과를 어디에 변수 셀러리에 저장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위쪽에 있는 문장은 기존에 있던 값 곱하기 1.1을 한 거를 셀러리 변수에다 저장하겠다라고 하는 문장을 간단하게 쓰기 위해서 만들어진 연산자가 복합할당 연산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0 곱하기 1.1이니까 110이죠. 110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교 연산자와 논리 연산자들이 있는데 여기서 주의하실 거 SQL과 다른 점만 말씀을 드리면요. 왼쪽과 오른쪽이 같을 때 참이 되는 연산자는 등호 두 개를 붙여줍니다. SQL에서는 등호가 어떤 컬럼의 값을 할당한다라는 의미로도 사용이 됐었고 조건절에서는 컬럼의 값이 어떤 다른 값과 서로 같은지를 비교하는 그런 의미로도 사용이 됐었죠. 그러니까 등호 하나를 가지고서 값을 저장하는 할당하는 할당 연산자 또는 비교하는 비교 연산자로도 사용이 됐었는데
파이썬에서는 다르다. 그게 구분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장한다라고 할 때는 등호 한 개, 같은지 비교할 때는 등호 두 개를 붙여서 만들어진 연산자를 사용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 그 이외의 다른 연산자, 비교 연산자들은 다 똑같아요. 다르면 true, 왼쪽이 크면 true, 왼쪽이 작으면 true, 그렇지 않으면 false. 이런 의미들입니다. 다른 것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논리 연산자 같은 경우에 and는 왼쪽 조건이 참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조건도 참일 때 전체 결과가 참이 되는 게 and 연산입니다. 오어는 왼쪽 결과가 참이거나 또는 오른쪽 결과가 참이면 둘 중에 하나만 참이면 참이 되는 게 오어 연산자. 그래서 and, or라고 하는 키워드를 이용을 해서 조건들을 만들어내실 수가 있으세요. 그 다음에 키워드 하나 말씀을 드렸었죠. 키워드가 none이라고 하는 키워드 말씀을 드렸어요. none. 여기서도요. 첫 글자는 대문자로 되어져 있고요. 나머지는 소문자로 되어져 있습니다. 대소문자 구별합니다. 이 none이라고 하는 거는요. SQL에서 null과 같은 의미예요. 값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변수 x는 값이 없습니다라는 그런 뜻이고요. 여기서 그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거예요. 파이썬에서는 null과 비교를 할 때 is null, is not null이라고 하는 is 연산자를 이용해서 비교를 했었죠. 그죠? 파이썬에서는 이렇게 쓰면 안 돼요. 파이썬은 어떤 컬럼의 값이 같다, null. 그러면 이 결과는 항상 어떻게 돼요? 이 결과는 항상 false가 됐었죠. 반대로 어떤 컬럼의 값이 뭐 null과 다르다. 이렇게 비교해도 항상 뭐가 됐어요? SQL에서는. 항상 false였단 말이에요, false. 그래서 SQL에서는 어떻게 비교를 해야 되냐면 어떤 컬럼의 값이 is null인가요? 이렇게 비교하거나 컬럼의 값이 is not null인가요? 이렇게 비교를 해야 됐었었죠. 웨어절에서. 그죠? 기억나시죠? 실제로 널인지 아닌지를 비교할 때, 어, 단순 비교 연산자를 이용해 버리면 항상 false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is null이면 그럼 실제로 컬럼이 null이면 true가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false가 되는 거고요. is not null 그러면 컬럼의 값이 있으면 true, 컬럼의 값이 없으면 false가 되는 거죠. not null이니까. 그죠? 이렇게 쓰셔야 됐었었는데 파이썬에서는 어떻다? 파이썬은 이렇게 구분이 되어져 있지 않고요. 이런 is라고 하는 연산자가 따로 없어요. 값이 없음하고 비교할 때에도 x는 none인가요? x는 none이 아닌가요? 하고 비교를 하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단순 비교 연산자를 사용한다. 이게 SQL과 파이썬이 다른 점이다라고 하는 거를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네, 되셨습니까? 네. 자, 그리고 연습 문제 이런 거 했었죠.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기온이 예를 들어서 28.5도다. 그러면 화씨 온도는 몇 도가 되겠느냐. 이렇게 하는 거를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고 입력받은 값이 정수가 아니라 소수점이 있는 실수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플러스로 변환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입력한 28.5라고 하는 4개의 문자는 셀시어스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이 될 때 실수 타입 28.5라고 하는 실수로 변환이 돼서 셀시어스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이 되고요. 여기 플롯이라고 나오죠. 그 다음에 그 변수에 있는 값을 이용해서 곱하기 더하기를 실행하고 그 결과를 페런하이트라고 하는 변수에다 저장을 하죠. 그리고 마지막에 페런하이트라고 하는 값을 출력을 합니다.
네. 뭐 어려운 거 있으세요? 어려운 거 없으시죠? 자, 여기까지가 저희가 어제 콜앱이라고 하는 환경을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콜앱에서 간단하게 파이썬의 기본, 아주 맛보기 정도를 한 그런 것, 내용들이었어요. 그걸 한번 쭉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어,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어떤 변수 이름을 만들고 그 변수에다가 값을 저장하고 이런 일들은 흔히 일어날 거예요. 흔히 일어날 거여서 이 변수 이름에 대한 그 파이썬의 문법, 따라야 되는 규칙이 있고요. 그 다음에 권장되는 권장사항이 있어요. 네, 그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하고요. 그리고서 새로운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 밑에다가 텍스트 셀 하나를 추가를 할게요. 그리고 목차로 그 파이썬의 변수 이름 규칙이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변수 이름을 만들어주는 문법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드시 지켜야만 되는 규칙이 있고요.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지만 지키는 것을 권장한다라고 하는 권장 사항이 있어요. 그 두 가지가 따로 있습니다. 자, 밑에 텍스트 셀 만들게요. 여기서는 저희가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 항목을 만들게요. 어, 참고로요. 여러분들 그 뭐 샵을 쓰면 옆에 목차가 된다라고 어,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별표를 쓰면 항목을 만드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만약에 이런 거 기억 못 하시면 여기 있는 단축 버튼들을 이용하셔도 돼요. 여기 T라고 하는 게 타이틀이에요, 타이틀. 자, 이렇게 하니까 샵, 섹션 하고 이렇게 만들어주죠. 여기 있는 내용만 바꿔버리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내용만. 음. B라고 하는 거는 폰트를 볼드체로 바꿔주는 거고요. 이건 폰트에 관련된 겁니다. I는 볼드를 이탈릭체, 그러니까 기울인 폰트로 바꿔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코드 형식 지정, 요건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링크를 넣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를 삽입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인용 구문을 넣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옆에 보시면 번호 매기기 목록, 그 다음에 글머리 기호 목록, 이런 것들이 있어요. 글머리 기호 목록이라는 걸 클릭해 보시면은요, 이렇게 만들어주죠. 다시 보여드릴까요? 다시 보여드리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글머리 기호 목록이라고 하는 걸 클릭하시면 이렇게 만들어져요. 화면에는 어떻게 보일 거다? 화면에는 이렇게 보일 거다라는 얘기예요. 어, 그러니까 어떻게 쓰면 된다? 별표 뒤에 공백 넣어주고 그리고 이렇게 작성하시면 된다라는 그런 뜻이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첫 번째 항목, 두 번째 항목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는 항목의 내용만 바꿔주시면 되겠죠. 번호 매기기도 있어요. 여기 그 항목 글머리 기호 옆에가 그 번호 매기기로 목록 만들기죠. 번호 매기기 목록 만들기를 보시면은요. 이렇게 1, 2 숫자를 넣어주면 이렇게 1, 2 숫자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그래서 그 어떻게 우리가 어떤 기호들을 사용해야 되는지가 그 기억이 안 나시면 여기 요 몇 가지 그 편리한 기능들을 이용해서 단축 버튼들을 이용해서 작성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변수 이름을 만드는 규칙입니다. 변수 이름을 만드는 규칙이고요. 파이썬에서 변수 이름은 명문자, 숫자, 그리고 특수 기호 중에서는 밑줄, 언더스코어. 요렇게 생긴 거 있죠? 밑줄. 우리말로는 밑줄. 변수 이름은 영문자와 숫자와 언더스코어만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 이외에 다른 특수 기호들, 뭐 느낌표라든가 골뱅이라든가 저기 뭐 그 달러라든가 등등 이런 다른 특수 기호들은 사용하시면 안 되고요. 영문, 숫자, 밑줄, 언더스코어만
사용을 하셔야 돼요.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변수 이름은 숫자로 시작할 수가 없어요. 변수 이름은 숫자로 시작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영문자로 시작하는 거 가능해요. 영문자로 시작하는 거 가능하고 밑줄로 시작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밑줄로 시작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하지만 숫자로 시작하는 건 안 돼요. 숫자가 변수 이름의 중간에 들어가도 괜찮고 끝에 들어가도 상관이 없는데 처음에 숫자부터 시작할 수는 없어요. 요거 지켜주셔야 되고요. 변수 이름은 대소문자를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자면 우리가 3.14를 저장하기 위해 네임이라고 하는 변수 만들었죠. 네임은 다른 이름의 변수라는 뜻이에요. 다른 이름의 변수. 다른 변수예요. 다른 변수. 그래서 가능하면 변수 이름 만들 때 소문자만 사용하는 거를 권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대소문자에 대한 얘기는 조금 이따가 다시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파이썬에서, 파이썬에서 만들어진 예약어들이 있어요. 어떤 예약어들이냐면, 우리 아까 뭐, and, or 이런 거 봤죠? 음. 이런 거 말고도요, 우리가 앞으로 뭐 많은 예약어들을 공부하게 될 텐데, 오늘 우리가 공부할 때 if, 뭐 else 등등등 굉장히 많아요. 이런 예약어들은 우리 none이라고 하는 것도 사용을 했었죠. 그죠? 뭐 none, 값이 없음, true, false 이런 것도 했었죠. 그죠? 이런 것들 전부 다 예약어들입니다. 예약어들은 변수 이름으로 사용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만들어져 있는 이름이어서 같은 이름으로 또 다른 뭔가를 만들면 안 되겠죠. 그죠? 같은 이름으로 만들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예약어들은 변수 이름으로 사용하실 수가 없어서. 음. 요것도 할까요? 요것도 요렇게 써가지고요. 뭐, 예를 들어서, name to, 요거는 가능하고요. 이 name, 이거는 잘못된, 잘못된 이름인 거예요. 재밌었나? 네. 영문자로 시작했으니까 상관없어요. 그죠? 중간이나 끝에 숫자가 들어가는 거는 상관없어요. 근데 지금처럼 숫자로 시작하는 변수 이름을 만들면 안 돼요. 네. 뭐 여기까지는 반드시 지켜주셔야 돼요. 이거는 반드시 지켜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권장사항인데, 그 변수 이름들은 어, 파이썬에서 변수 이름은 대문자 사용하지 말고 소문자, 영문인 경우 소문자만 사용하는 것을 권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숫자와 언더스코어와 그리고 영문자를 이용하게 되면 영문자인 경우에는 소문자만 하는 것을 권장하는 거예요. 숫자 언더스코어를 쓰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영문자를 사용할 때 대소문자를 구분하기 때문에 대문자를 굳이 쓰지 말고 소문자로만 사용하는 것을 권장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대문자로 만드는 게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자, 참고로요. 음, 그 스네이크 표기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냥 우리말로도 스네이크 케이스.
그리고 어, 카멜 케이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카멜 케이스. 카멜 표기법. 이거 스네이크는 무슨 뜻이에요? 뱀이란 뜻이죠. 뱀이란 뜻이고 카멜은 낙타죠. 낙타. 어, 뱀 어떻게 생겼어요? 뱀 길죠. 그죠? 뱀 이렇게 생겼잖아요. 아닌가요? 낙타 어떻게 생겼어요? 낙타. 낙타는 이렇게 봉우리가 있죠. 그죠? 맞아요? 네.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뱀은 긴 게 꾸불꾸불꾸불꾸불 긴 게 있는 거고, 카멜, 낙타는 그 봉이 있잖아요. 뭐 단봉 낙타도 있고, 쌍봉 낙타도 있고, 그렇긴 한데,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자, 이런 모습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카멜 케이스로 만드는 변수 이름의 얘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뭘로 할까요? 직원 아이디, 뭐 그렇게 해볼까요? employee ID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어, 단어와 단어 두 개 이상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두 개 이상의 단어로. 만약에 우리가 변수 이름을 이렇게 만든다고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만든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이거 보고서 이거 뭐지? 뭐 이렇게 생각이 되죠. 근데 여기다가 이렇게 언더스코어를 넣어주면 인플로이 직원 그다음에 아이디 그래서 직원 아이디구나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죠. 그죠? 이런 식으로 두 개 이상의 단어를 이용해서 그 변수 이름을 만들 때 모든 단어들은 소문자로만 작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단어와 단어를 밑줄로 연결해서 언더스코어로 연결해서 변수 이름을 만드는 것을 스네이크 케이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스네이크 케이스. 카멜 케이스는 카멜 케이스는 employee ID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첫 글자는 대문자, 나머지는 소문자. 첫 글자는 대문자, 나머지는 소문자. 네, 요렇게 하셔도 이게 employee라고 하는 단어와 ID라고 하는 단어로 이루어진 거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죠. 맞아요? 그렇죠? 카멜 케이스는 첫 글자부터 대문자로 쓰는 경우도 있고요. employee ID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쭉 소문자로 쓰다가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어부터 대문자, 소문자, 대문자, 소문자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얘는 쌍봉낙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얘는 암봉낙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둘 다 카멜 케이스입니다. 카멜 케이스. 음. 그래서 변수 이름을 만드는 그런 그 관습이라고 해야 되나? 많은 개발자들이 변수 이름을 만들 때 이런 관습들을 사용하는데 그 대표적인 두 가지가 변수 이름을 만드는 거, 낙타처럼 변수 이름을 만드는 거. 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음, 파이썬은 자, 제가 소문자만 사용하는 것을 권장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파이썬에서는 어떤 케이스를 권장한다? 파이썬에서는 스네이크 케이스. 스네이크 케이스로 변수 이름을 어, 만드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다음에 근데 간혹 변수 이름들 중에서 전부 다 대문자로만 변수 이름이 만들어져 있는 경우도 간혹 있어요. 간혹 있는데 그런 경우는 상수. 상수라고 하는 건 뭐예요? 변하지 않는 값이라는 뜻이잖아요. 변하지 않는 값. 상수를 표현하는 변수인 경우에는 모든 영문자를 대문자로 작성하는 것을 권장하기도 해요.
뭐 반드시 지켜라라는 건 아니지만 권장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변수 이름은 의미를 갖는 변수 이름은 의미 있는 단어들로 작성하는 것을 권장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A, B, X, Y 뭐 이렇게 변수 이름 만드는 것보다는 음, 음, 뭐 예를 들면 뭐 A, B 보다는 나이를 저장한다 그러면 age, 이름을 저장한다 그러면 name을 권장한다는 얘기. A에다가 어떤 숫자를 저장한다고 생각하는 거하고요. age라고 하는 변수에다 숫자를 저장한다라고 하는 거를 비교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그 자, 이런 두 개의 코드가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A에다가 16을 저장한다. 그 다음에 B에다가 뭐 홍길동이라고 저장한다. 이렇게 하는 거하고요. 이렇게 하는 거하고 age에 16을 저장한다. 그리고 name은 홍길동이다. 자, 요 두 개를 비교를 해볼게요. 두 개를 비교를 해보면 어떤 게 우리가 조금 더 의미가 있겠느냐 하면 아래쪽이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그죠? 16이라고 하는 숫자는 나이를 의미하는 거고 홍길동이라고 하는 문자는 이름을 의미하는 거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겠죠. 어,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프린트를 한다고 하더라도요. 프린트를 한다라고 하는 것도 프린트 A 요거보다는 뭐가 더 나아요? 프린트 AG 이렇게 하면 코드만 보고서도요. A를 출력하라고 했는데 A가 도대체 뭐지? 이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근데 아래쪽은 문장만 보면 나이를 출력하는 문장이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가능하면 변수 이름들을 의미 있는 단어들로 작성하시는 게 나중에 코드를 이해하시기가 훨씬 그, 편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파이썬에서 변수 이름을 만들어주는 규칙.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반드시 지켜야 되는 변수 이름들이 있고요. 지키지 않으면 에러가 나요. 지키지 않으면 에러가 나는 문법적인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권장사항들이 있어요. 가능하면 그런 권장사항들은 지켜주시는 게 좋겠죠. 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 어저께 했었던 거 정리 한번 쭉 했고요. 그 다음에 약간 참고로 그 알아두셨으면 좋겠다 싶은 것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없으시죠? 질문하는 거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네.